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요즘 사면초가입니다. 이 사면초가가 돼서 사면초가가 아니라 이분은 이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인 진폭이 상당히 심하죠. 처음에 굉장히 환호를 받았다가 어떻게 이 정치인들의 참 농간에 또는 이런 데 빠져서 왔다 갔다 또 하고 또 민주당도 가고 또 지지도 이렇게 하고 이래 등등등등 하다가 어느새 그는 성숙했습니다. 왜 그의 성숙도가 훌륭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분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의사지만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교수이고 의사입니다. 과학자고 이 컴퓨터공학을 한 이준석보다 1000배 만배 낫죠. 안랩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했으니까 말이죠. 국가 국민에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네, 이분이 저는 안철수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안철수가 참 처음에 참 저도 무던히 욕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 저럴라면 뭐하러 정치를 해? 네? 들어가지. 근데 너무나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그는 지금 거대한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가장 야성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에서 크게 내는 사람, 대통령을 향해서 저격도 하고 여권을 향해서 저격도 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강한 소리로 항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철수 대표 혼자뿐입니다. 이준석이는 뭐 한마디 했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징벌법 만든다. 강하게 대통령에게 또는 여권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중얼중얼은 했겠지만 안철수는 항의합니다. 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도합니다. 이준석은 뭡니까? 당대표를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엔조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엔조이하느냐? 아니 경선 주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저께 말이죠. 그 대학 배치 봉사활동 이거 완전 보이스카우트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보이스카우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보이스카우트 4명은 어저께 참석을 안 했는데 나머지들은 쫙 갔습니다. 전 대표 황교안까지. 예? 그리고 훌륭한 제목인 원희룡까지. 예? 당에서 당대표가 오라니까 갔지요. 가는데 국민들은 볼 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 경선이 봉사야? 그리고 한 줄로 세워가지고 당대표라고 세워가지고 무슨 보이스카우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우스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선거를 맡아서 과연 당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권 교체는 100%다라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50%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고 봐도 그거는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뭡니까? 얼마나 저는 안철수 대표를 칭찬하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 때 안철수가 노 했으면 오세훈 시장이 탄생이 안 됩니다. 자기도 나가고 있으면 그때 안철수가 표밭이 더 넓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지자들의 표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하면 변수가 생기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딱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힘하고 하면은 결국 자기가 손해본다는 건 알면서도 딱 단일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안철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으려면 들으고 말라면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로
오든지 말든지 결정해서 통보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일주일인데 그 다음 주는 내가 휴가 가니까 안 돼. 딱 얘기를 했습니다. 휴가란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스 노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일본군에 빗댔습니다. 예스까 노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스까 노까? 답변해. 예스까 노까? 내 말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노까? 노까? 큐. 이거죠 뭐. 예스까 노까? 아주 그냥 바로 그냥 나오죠. 네. 일제시대 그 예스까 노까 하는 그 일본, 네? 소위, 예? 그것을 빗대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왜 나를 전범으로 모느냐? 그럼 전범몰이 같은 말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당의 대표 그 정치적인 선배, 자기가 사감이 있다고, 뭘 사감, 개인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안철수 대표를 처음에 당대표 되면서부터 악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조롱하고. 그런데 또 드디어 또 예스과 노과까지 말했으니 이 사람이 정치를 갖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감정풀이를 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려는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지금 줄을 세우는 건지, 얼마나 안철수가 화가 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말이죠.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앞으로 당대표 그만두면 뭐 하겠냐 하니까 당대표 그만두면 특사로 북한에 가고 싶다. 가서 김정은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아주 국사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시금방진. 그래서 제끼 똑똑은 하지만 박덕하다 하고 저는 결론을 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참 박덕하다고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증거를 대라 할까요? 박덕하다. 지금 한 행동들이 다 박덕해서 박덕의 소치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안철수 대표에게 예스 노 입장을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일주일 시한부로 통합할 건지 안 할 건지 대답해. 이게 뭡니까? 그 일주일 뒤는 시간 연장 안 돼. 그 이유가 내가 휴가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게 박덕하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렇더니 이번에는 예스까 노까 인자하니까 저 안철수가 듣기에 참 안철수 대표는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저번에 작년에 우한 코로나가 그냥 대구에 모여가지고 대구에서 얼마나 극성을 부릴 때 그때 거기 그 지역을 향해서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이 대구를 봉쇄하라 이랬잖아요. 대구에 엄청 그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초기에 그때 그 지역을 그렇게까지 부르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 그래가지고 쑥 들어갔죠. 홍모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만 이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혼 좀 날 겁니다. 대구 사람들한테. 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봉쇄하라고. 여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지죠. 거기에 일종의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가 아주 위험할 때,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참 암흑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코로나 두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의사들이 많이, 간호사들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가 거기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 정말 힘든 그 방역의 일선에서 나가서 그건 전투한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저는 안철수 몰라요. 저는 안철수를 찍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요, 그분이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성숙돼 있더라고요. 왜 알았느냐? 요번에 단일화를 하면서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지켜봤는데, 아니,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사안별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강도 높은 저격을 합니다. 예. 또 민주당을, 여권을 비판합니다. 물론 비판할 소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한테 예스까 노까, 예스까 노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서 예스 노 입장을 압박하는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향해서 일본군에 빗대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은 이제 누가 대화 중에 기냐 아니냐 하면 전범 취급받겠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영국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때, 일본이 승전할 때죠. 예스까 노까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일본식 아닙니까? 얘 항복할래 안 할래 이 얘기입니다. 예스까 노까. 이 대표가 설마 그런 의도로 말했을까 하고 생각은 한다, 이렇게 뒤에 말미를 줬습니다. 영국군에 항복하라고 윽박질렀던 일본군에 빗대서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당은 보통 지지율 7 내지 8% 정도 나오는 3위 정당인데, 세 번째 정당인데, 7 내지 8% 지지층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저는 말을 할 때 당대표로서 상대 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보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친구는 나를 자기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보고 함부로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험한 말도 주고받고 마음을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지지층 마음이 상해버리면 시너지가 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제일 우려된다 하고 이준석에게 걱정을 해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번에 이준석 하는 거 보니까요, 안철수에 대한 행동하는 거 보니까, 또 밖에 나가 있었을 때 그 윤석열 총장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버스 태우니 안 태우니 하고 말이죠. 안철수처럼 미숙하다느니 뭐하니 얼마나 조롱을 윤석열 총장한테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안 하더라고요. 반응을 안 하는 거 보고 참 저분 인품이 됐구나, 저분 참 숙성됐구나, 성숙됐구나, 자 인내심이 많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준석이가 윤석열 입장에 있었다면, 누가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난리 붓을 쳤을 겁니다. 막 SNS 방송 나가가지고, 지금 말이죠, 이준석은 하루에도 라디오 방송에 어디 몇 번 나가는지 몰라요. 저분은 당대표가 아니고 지금 방송 패널입니다. 자기 선전, 자기 하루에도 몇 번을 나가는지, 방송 나가는지. 아마 직업이 당대표가 아니고 당 홍보대표라고 할까요? 저런 또 당대표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방송 좋아서 그냥 나가서 여기 매일 보면, 그분은 그런 사람이 좀 당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 대선 주자들을 아끼면서 떠받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줄 세워가지고 봉사하러, 그것도 기획도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것도 자랑이라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될 사람들을 갖다 줄 세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봉사활동해, 내 따라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가서 각자 선거운동, 자기네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것을 부지불식간에 마음속으로 하면서 국민 접촉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을 빼앗아가지고 봉사라느니 내 말대로 하라니,
경선 내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평소에 이준석이 술 먹지 말고 봉사 좀 하지 그랬어. 네? 여권 사람들 쫙 만나면서 그 하는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떠돌고 있는지 알아요? 이 언론에. 많이 있어요, 지금. 동영상. 누구 알면 뭐 김 누구 여권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젊은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고. 이게 말이죠. 지금 이준석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라는 운명을 두렵게 쥐어줬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 그 좋은 그 훌륭한 자원 안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대표가 그 국민의당이 그랬잖아요. 알았다. 통합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 굴러온 통합의 그걸 갖다 발길로 일부러 쫓았습니다. 네, 이준석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는 제대로 당대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야권 단일화입니다. 지금 안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모시고 와서 같이 당대표, 공동대표 하면서 지금 공동대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대표하고 싶어서. 그리고 당을 합당할 때는 당연히 N분지 1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 공동대표, 또 뭐, 누구, 국회의원 해봐야 4명 아닙니까? 또 거기 사무직원들, 사무처 직원들, 국민의힘에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되죠. 그분들 다 들어와서 비슷한 자리들 다 주고 함께 같이 가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강물을 갖다가 다 흡수해서 바닷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금 큰 강물 아닙니까? 강물이 흘러와서 같이 합치면 자연히 바닷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부하는 이준석의 그 욕심,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정권 교체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준석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우려했습니다. 근데 지금들 보십시오. 지금 이준석에 대한 비판들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많이 강도 높게 나가 있는지. 지금 이 안철수로 인해서 더더욱이 커질 겁니다. 안철수 없으면 대선 승리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정권 교체 위험합니다. 이 위험을 갖다가 초래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 결국 무언가를 그때쯤 깨닫겠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우리의 새벽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새벽, 내일 당당히 새로 떠오를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